1분 사이로 물이 확 번지면서 갑자기 펑펑펑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더 차도 버리고 뒤로 후진하면서 애기랑 강아지 안고 이렇게 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2022년 올해 마지막 뉴스탑 10은 안타깝게도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낮 과천 제2경원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나면서요. 5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잠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불똥이 비처럼 쏟아지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과 국가수고 합동감식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경찰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직입 차량 발화 부위는 화물칸 우측 전면 하단부로 추정되며 발화 원인은 현 단계에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쪽 부분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가 뭔가요?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그것을 보고 차량들이 멈추면서 엉키면서 이게 피해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천장이라든가 그런데 화재 감지 시설 같은 건 있었나요? 감지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상 계산기 혹시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불난 거 보고 차량들이 멈추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게 있다. 이 얘기 경찰의 발표 내용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일단 숨진 사람들 사망자 5명, 중경상 모두 41명. 600m가량이 이 방음터널 화재가 났고 차량 40대가 넘게 고립이 됐는데 결국은 밀폐된 터널이 여러 피해를 더 키웠다. 이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위에 이제 그 방음벽이 PMMA라 그래서 폴리메탈 클리산 메틸이라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혹시 집에서 플라스틱 불 붙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그 플라스틱이 그 불을 먹고 또 붙고 먹고 또 붙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플라스틱에 불이 붙었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연기가 나가도록 되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땅으로 떨어지면서 위에는 다시 그 플라스틱이 다른 플라스틱을 타고 넘어가서 사실 밑에 떨어지는 플라스틱이 계속 연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는 조금 더 확대되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어제보다 경산자가 34명에서 4명 더 늘어나셨다는데요. 오늘이라도 혹시나 호흡이 좀 곤란하시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 가서 좀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 적극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40명 넘게 지금 중경상 다쳤기 때문에요. 좀 차도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총 830m 길의 이 방음터널 가운데 4분의 3 넘게 4분의 3 가까이 600m가량이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구장차장. 네. 아까 경찰 얘기. 그러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의 얘기는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반대편에서 사고가 많이 났냐라고 했더니 화재가 이 트럭에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집게 트럭에서 여기서 그걸 보고 차량들이 멈추면서 사고가 커진 경향이 있다. 실제로 반대편 차량들, 특히 운전자들은 그 당시 상태가 문을 열 수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방음 터널을 이제 실제 차량을 운전해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쪽 차선이 다 한 지붕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초 발화된 게 트럭의 경우에는 트럭 자체가 불이 붙으면서 불길이 번졌고 그 위에 있는 판넬부터 그 불에 타기 시작하면서 옆 차선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불이 탄 지역의 경우에는 이 후행하는 차량들이 약간 서행을 하면서 조금 불에 탄 차량을 견제하면서 들어갔다라면 반대편 차선의 경우에는 이제 불이 난 차량이 있는 차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 중으로 들어갔는데 그 불길이 옆 차선에서부터 지붕을 타고 옮겨 붙어서 이제 불똥이 이 차량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망자는 이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던 차량에서 많이 났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잠깐 화면에 크게 나왔지만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갔던 그 집게 트럭이 여전히 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불이 났고 반대편 성남에서 안양 방향으로 향하던 이 자동차들이 불을 보고 멈춰섰고 중간에 엉키면서 피해가 컸고
실제로 이게 불인지 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입했다가 이런 큰 피해가 났다. 그래서 이 사망자 5명 혹은 중상자들이 이 200m와 300m 사이 그 방음 터널 가운데 집중이 된 셈이네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반대편 차량 쪽으로 가다 보면 뒤에서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맞은편이라서 어느 순간에 연기가 확 올라왔을 거예요. 예. 그러면 분명히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냥 시나리오인데요. 밟게 되는 상황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추돌 사고에서 차량이 엉키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사망자도 한 차량에서 나왔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저는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지금 그 과학수사대 마지막에 질문했던 기자의 질문입니다. 왜 차단막이 내려가지 않았는지. 사고가 나면 이게 800m 구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에 진입하는 차량은 사고가 났는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게 그 차단막을 내려서 더 이상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토부에서 이러한 어떤 재질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러한 차단막,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차량이 진입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차단 시설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화면에 잠깐 나갔던 지나가는 영상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났고 반대편 차량에 피해가 컸다는데 근데 이제 여러 제보를 통해서 왔던 이 영상만 보면 이게 지금 반대 차량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차량 불은 2차 피해인지 뭐 3차 피해인지 지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 제보 영상들을 토대로 지금 경찰이 현장 감식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최초 발화자 집게 트럭 운전자는 경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주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다. 사고 직후에 진화에 최선을 다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운전 중에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라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운전자 입장의 첫 번째 주장은 자기 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계속 운전한 차량이 아니라 회사 차량을 자기가 운전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대한 수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 개선의 방향은 회사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책임 없다는 쪽의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집게차가 어디에서 어떻게 불났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엔진룸의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났다면 자동차라는 거는 그 엔진의 열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 냉각수의 온도가 분명히 표시될 것이고 이 차량이 지금 저렇게 불이 났다면 그전에도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불이 냈는 게 아니라 과실이라는 것은 결과를 방지해야 될 의무 있는 사람이 결과를 회피하지 않고 결과를 방지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회사 차량이 지금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충분히 자동차의 그 이상을 파악했다면 운전자로서는 자동차를 즉시 정차하고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했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좀 보면 잠깐만 더 볼게요. 얼마나 끔찍했던 상황이었는지. 지금 방음 터널 뼈대만 남았고 안에 있는 수십여 대 차량들이 다 전소된 상태고 위에서 부감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좀 본 화면을 보니까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당시 상황이 처참하고 안 끔찍했는지가 좀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승현님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일단 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트럭 운전자가 입건이 됐는데 가족들은 피의자 취급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뭐 사실 뭐 저 부분은 경찰이 적의 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아까 기억나시지만 바깥에 왼쪽에 차가 이제 위험하니까 1차선이 아닌 제일 끝 차선에 이제 자동차 집게차를 세우고 거기서 불이 나서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옮겨 붙는 모습이 보였고 물론 운전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소화기로 끌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상황이 어떤 건지 그 정밀 감식을 통해서 그 사전에 자동차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이유로 조금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 서장이 그 위험을 알고도 방지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듯이 과실범위라는 것은 결과를 예견했으면 결과를 반드시 방지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 읽다가 꽤 너무 좀 먹먹하고 안타까웠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찜질방 간다던 아내와 딸 눈이 딸이 눈에 너무 선하다. 우리 아빠 얼마나 뜨거웠을까. 지금 DNA 감식 결과를 대기하고 있지만 이 주변 가족들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불길이 거의 100m 우리 달리기 하는 속도로 급속히 왔다는 것이고요. 또 시커먼 연기가 이제 이 플라스틱이 타면서 보통 이제 저런 데는 외국 같은 경우는 강화 유리로 해서 불이 그렇게 서서히 어떤 빨리 번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연성 수준에서 속도가 어마하게 빠릅니다. 좀 전에 아마 화면 보셨겠지만 정말 불기둥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도망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좀 준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피해를 당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찜질방에 갔던 아내와 딸이 이제 이 사망이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60대 가장의 어떤 사망이 추정되는 게 있었고 어떤 피해자분은 자기는 피했는데 옆자리에 있던 친구는 피하지 못했다. 예.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워낙 센 데다가 또 시커먼 연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이제 이 모면한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애기 기저귀를 가지고 입을 막고 지금 도망간 예. 피한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급속도로 피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됐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차 안에서 어떤 피해를 당한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